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를 잇따라 내놓을 것을 시사했지야. 먼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세금을 개편하겠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흐름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주택자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어요. 네.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그러니까 이게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유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한두 차례도 아니시고 여러 차례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결국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다주택자들, 특히 지금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지정되어져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2주택자는 20%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는 것, 그리고 3주택자는 30%를 더 납부하는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 결국은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5월 전후로 해서는 한두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긴 하지만 시행되는 것들이, 즉 유예를 하지 않는 것들이 지정사실화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에서도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요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예, 일단은 그 심리적인 영향은 충분하게 우리 지역도 미칠 수 있다. 즉,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우리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강한 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다주택자분들한테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면서 다소 그 좀 늘어났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일부 서울과 수도권의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에 의해서 우리 지역으로 조금 매물 쏠림 현상이 특정 인기 주거 지역 쪽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꼭 나쁘지만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미칠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르면 풍선 효과로 이쪽에서 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묻는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짚어주시는데 이게 실거주자 중심으로 오히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과거에 그 진보 정권 쪽에서 봤을 때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경험 통계치를 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뭐 시장이 이기느냐 정부가 이기느냐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봐서는 그 당분간 그 가격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 가격 상승은 좀 나타날 수 있다. 즉 정부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처럼 그 강한 세제 그 규제를 다시 들고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실거주자 분들은 지금 서울 전역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 3구와 흔히 말하는 마용성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가격이 잠잠했던 노원구 같은 지역까지도 지금 매수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는 조금 꺾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실거주자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매매를 하지 않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즉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이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지금 대표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이 보유세가 실제 아파트나 주택 가격 대비 납부하는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좀 낮다는 것들이 현재 많은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이 보유세가 지금 워낙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뭐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영향까지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보유세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좀 조심하시면서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그 보유세에 그 세금을 부과하는 그 기반이 되는 가격을 가지고 이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뒀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거나 또는 그 공시 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보유세를 올렸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는 뭐 보유세 인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봤을 때 보유세가 올라간다는 것들은 시장 위축 그리고 상대적인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율을 올리면 당연히 세수가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이제 저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실화 시키겠다. 그러면 현실화 시키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세율이 그대로라도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겠죠. 그러면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그동안에 활용을 해왔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예. 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용을 하셨던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동안에 다시 그 윤석열 정권에서 유예가 됐거나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는 부활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따라서 결국 뭐 가격 세금 부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유세는 인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왔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부작용 우려는 없을까요? 예, 일단은 뭐 말 그대로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들이 기본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배워가셨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정부하고 시장이 이렇게 뭐 어떤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보다는 시장에 맡겨놓는 것들이 오히려 좀 중장기로 봤을 때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규제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규제가 당분간은 먹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봐왔던 것처럼 효과가 좀 덜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가격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규제보다는 꾸준한 공급 그리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보유세는 좀 선진국 수준으로 좀 올려서 거래세는 낮추고 이렇게 시장에 좀 숨통을 터주는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정부와 시장이 기싸움을 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되 공급량을 늘리고 보유세는 좀 적절하게 좀 인상을 하는 그래서 또한 거래세는 인하함으로 인한 이러한 시장의 숨통을 터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세금 개편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 직후죠. 7월 세법 개정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달라진다고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위축 현상은 좀 나타날 것이다. 현재 세금 개편안에 따르면은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이 7월 전후까지는 지정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네. 다만 보유세에 대한 인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뭐 통합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개편안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 현상은 우리 지역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심리적인 위축 현상이 우리 지역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 우리 지역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올게 부산 지역의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2년 전보다 1, 2억 원씩 전세 가격이 뛴 아파트가 수두룩하다고 하던데 심지어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이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지 않다는 것들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네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이 말 그대로 씨가 말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 부족에 의한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올라갔는데 이 전세를 주시는 분들이 이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잔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을 많이 받지 않으면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세 가격을 좀 높게 받으려는 의지가 남아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분양가에 따라서 아파트를 사셨을 때 전세를 이 정도는 줘야지 내가 투자 수익이 남는 거 아니냐라면서 투자 수익률까지 계산하다 보니까는 결국 고분양가에 따른 그 전세 가격을 높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세가는 오르고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어떻게 좀 고민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꼭 집을 사셔야겠다는 분들 그리고 좀 인기 주거 지역에 집을 사셔야겠다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실제 상당수 많은 무주택자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인기 주거 지역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거래량 증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기 주거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이 내 집 마련의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인기 주거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쉽게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런 효과를 좀 보면서 그 내 집 마련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이런 두 가지 트랙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째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하고 시장 정상화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규제 대책이 나오더라도 서울 수도권 중심의 규제 대책이 나와야 되고 지방은 오히려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투 트랙으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서울에 모든 게 이제 정책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강정규 부동산대학 원장과 함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오늘 1부 이렇게 마치고